현직 기출 사회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같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난이도 좀 어려운 걸로 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점 P는 4,2와 Y는 X 플러스 U의 점이래요. 이게 Y는 X로만 나왔으면 편할 텐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U의 점 Q와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X는 아닙니다. 둘레의 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문제를 보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직선을 그릴게요. 자, y는 x 플러스이니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위의 점 q라고 했으니까 q는 뭐 이런 데 점이 있겠죠. 그런데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4,2는 뭐 다른 데 있겠죠. 여기 안쪽에 있겠죠. 4,2는 여기에 지금 점 p가 있겠죠. 그리고 x축에 있는 점 r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r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서 이 둘레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둘레가 생깁니다. 그러면 둘레는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할까요? 둘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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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는 거는 이 y는 x 그래프 이동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p를 y는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대칭 시켜야 됩니다. p 다시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점점점 해서 y는 x 플러스 2로 대칭 시킵니다. 이쪽 오겠죠? 그럼 p 다시가 되고 얘는 몰라요. 이걸 좀 구해야 됩니다. 한 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동했을 때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돼갖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워지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 이 p를 또 어디에 대칭시켜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x축 대칭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얘도 일로 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요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좌표 이름은 자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p 다시 다시라고 하고 자, 4,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게 y는 x 그러면 2,4라고 해도 되잖아요. y는 x면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칭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긴 해도 쉽게 하는 공식을 예전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 직선에 이 4를 x는 4를 대입을 합니다. x를 4를 여기다 대입해요. x 4를 자 x에 4를 대입하면 자 얘가 뭐가 나오죠? 4를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가 6이 나오죠. 6. 여기서 6을 그냥 씁니다. 생으로 이렇게 6이라고 써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정사각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럼 이 y에 2죠. 2를 이제 이번에는 어디다 대입하냐? y에 2를 대입합니다. 이쪽에다가. 그럼 그때 x 값이 생기겠죠. x는 그럼 0이죠. 0. 0,6이 됩니다. 지금 그림상 안 맞아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0,6이에요. 0,6과 마지막으로는 자 봅시다. 0,6과 누구랑 구하면 돼요? 이렇게 쭉 이은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구합시다. 그럼 0,6과 4,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자, 4의 제곱 더하기 자 6에서 저기 빼면 8의 제곱이죠. 루트를 씌워주고 자 최대 공약수 이제 4가 빠져나가죠. 4가 빠져나가면 약분되면 자 1의 제곱 자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4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루트 5라고 해주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볼게요. 2번은 직선 3x-2y 플러스 1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자 원점 대칭 이동하랍니다. 원점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동한다. 그럼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x도 바꾸고 y도 바꿔요. 그럼 x-3x 플러스 2y 플러스 1. 결국 이런 문제들은 상수함만 바꾸면 됩니다. 상수함만 바꾸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한 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원점 대칭하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다시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심,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심 몇 콤마 몇인지를 맞춰야 되겠죠. 자, 중심은 자,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A 콤마 자,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들을 x, y에 대입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그럼 계산해 보면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3a는 3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a 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는 1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두 점 a는 10,2, b 3,5와 x축 위를 움직인 점 p가 있다. x축 위를 움직인답니다. 그럼 a, p, b, p가 최소가 되는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자, 볼게요.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10,2 뭐 대략 이렇게 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10,2가 어디쯤 대략 위치를 이제 대충 잡아요. 이렇게 A는 10,2다. 그 다음에 3,5 뭐 이렇게 대충 잡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게. 3,5. 자, x축을 2로 움직인 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디냐? 최단거리가 자, 요렇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된 거예요.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그때 요거 좌표를 구하세요. 그 문제죠? 요 좌표. 여기 좌표. 여기에 x좌표. 그거를 구하면 됩니다. x좌표. 이 부분. 자, 그럴 때는 이제 대칭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0,2를 대칭 이동시킵시다. 10,2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 부분이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죠. 이 부분을 1로 내리면 돼요. 자, 됐죠? 자,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a 다시가 되고 10,-2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내렸다 생각하는 건 됩니다. 이렇게 내렸다. 대칭 이동해서. 그럼 이 정도 돼야 되겠네. 자, 그럼 길이가 같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지워도 되는 부분이죠. 이쪽은 지워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최단거리를 쭉 연결한 거가 되고요. 그때 만나는 이 P의 좌표 그 부분을 우리는 이쪽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 B하고 A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요. 됐죠?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써볼게요. 자, B좌표 3,5고요. 자, 3,5랑 자, A 다시 좌표는 10,-2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Y쪽 먼저 치고 이렇게 그다음 X쪽에서 빼면 됩니다. 순서는 이쪽부터 자, 5 빼기 2니까 7X 이렇게 나오고요. 자, 10 빼기 3 10 빼기 3이니까 7Y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놓고 맞죠? 3, 10,-2와 3, 문제를 3,5랑 이제는 구하면 돼요. y쪽부터 한다고 했죠. 5에서 빼면 이렇게 7x가 되고요. 10에서 3을 빼면 10 빼기 3, 10 빼기 3은 7y 있는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약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y로 할 수 있죠. 더 간단하게. 자, 3,5를 대입하면 여기 이제 8이 나오겠죠. 8. 이렇게.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y는 그러면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니까 자, x좌표가 여기 8,0이겠습니다. 8,0. 우리가 정답은 그러면 8,0이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좌표는 그래서 8,0이 된다. 3번이 되겠죠. 있으면 4번. 4번은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pxy에 대해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면 x가 이제 더 커요.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 이제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다 한답니다. 그리고 얘를 y가 더 크면 원점 대칭한대요. 100번 하랍니다. 똑같은 규칙 찾아서 100, 이렇게 100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전상 1,1로 시작했기 때문에 1,1 나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P1부터 해볼게요. P1부터 P1은 자 처음에 1,1이 움직였을 때 자 가하 조건을 이용해서 x는 마이너스 1만큼 y쪽은 1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0,2가 되겠죠. 두 번째 P2를 보면 누가 더 큽니까? 지금 봐도 y가 더 크죠? y가 더 크면 원점 대칭합니다. 자, 이건 P3, X가 더 크죠?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지금 같죠? 같아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P5. 자, Y가 더 크죠? 그러면은 원점 대칭합니다. 이렇게. 자, P6. 자, 그러면 이제 X가 더 크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X축 마이너스 1, Y축 이렇게. 나왔네.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1,1이 되는 게 나왔죠? P7 한번 더 해볼게요. P7. P7 여기다 쓰겠습니다. P7은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돼서 야 이제 드디어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았습니다. P1과 P7이 같다는 걸 통해서 얘가 몇 죽입니까? 몇 죽이? 자 얘가
6번 반복했을 때 되는 6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주기. 6주기. 그러면 이제 P 100번을 하라는 거는 100번을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100번 하지 말고 자, P 100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P 100은 100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하자. 1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4지 않습니까? P4의 값과 같다. 자, P4의 값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P4의 값은 어디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P100의 값이. 자, A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5번 볼게요. 5번부터. 전체 집합 6 나와 있고요. 자, 집합 Y를 찾아야 돼요. Y. 집합 Y. 그럼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해봅시다. 자, A하고 B가 있고 Y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U도 있고요. 먼저 A하고 B가 겹쳐지나 볼까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A와 B는 서로소예요. 그래서 A 그려볼까? A. 그다음 B는 서로소죠. B는 이쪽에다 이렇게. 여긴 A, 여긴 B라고 합시다. 자, A는 46 쓸게요. 46. 여기는 2, 7, 17, 31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A하고 Y랑은 여기 보세요. A하고 Y는 4가 교집합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Y에는 반드시 4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Y를 그릴 때는 자, 그러면 Y를 자, 이렇게 했을 때 Y에는 4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Y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6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Y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B하고 Y는 겹치는 게 없는 공집합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 부분처럼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간단해요. 그럼 어떤 거다? 어떤 거냐면 4하고 6은 얘는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어차피 뭐 빼는 건 똑같습니다. 얘는 포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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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고 결국 전체 집합 자 2의 몇 제곱이죠? 2의 자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2의 8제곱에서 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다 빼야죠. 5개 이렇게 관련된 거 5개 자, 관련 없는 게 3개 관련 없는 3개로 부분집합 만들면 되니까 2의 세제곱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집합 S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이거 이제 2의 5제곱이 32개가 나오는데 공집합 제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를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나열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어떤 구조냐면 일단 우리가 했을 때 이런 거죠. 집합으로 따져봅시다. 처음에 공집합 빼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집합을 1로 시작하는 집합부터 시작해서 2, 3, 뭐 이런 애들이 막 있겠습니다. 뭐 중간쯤에 뭐 1, 2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3, 4도 있고 막 많이 뭐 나중에 뭐 1, 2, 3도 있고 여기에 뭐 중간쯤에 뭐 2, 3, 4, 2, 4, 5도 있을 수 있고 막 다양하게 있죠. 마지막에 막 끝날 때는 1, 2, 3, 4, 5로 끝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다 더해서 이게 다 합치면 이거 이만큼 다 합치면 31개가 되겠죠. 부분집합이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원소들을 보면 관찰했을 때 여기서 가장 작은 애, 여기서 가장 작은 애, 여기서 가장 작은 애, 여기서 가장 작은 애, 가장 작은 애들을 모조리 다 더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가장 작은 거는 1은 누구보다도 작죠. 1이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1이라는 거는 1, 2, 3, 4, 5에 이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2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가장 작은 원소니까 1이. 자, 1이 16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16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는 몇 개 있을까요, 그럼? 2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있으려면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야 되지만 1은 포함하면 큰일 나요. 2라고 같이 있으면 2가 져요. 더 커니까. 그래서 요거는 2의 세제곱이 되죠. 얘는 그러니까 그럼 얘가 8이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이 제일 작을 때는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자, 2라고 2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얘가 2의 제곱이 되죠. 4, 5 갖고 분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12개가 나오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4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4는 포함, 1, 2, 3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5 갖고 분집합 만드는 거가 2 곱하기 3이 되고요. 6이 되고요. 마지막 5가 가장 작은 원소로 있는 경우는
얘가 있고 얘네들은 다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걸 찾으면 한 개밖에 없죠. 5 하나. 그래서 얘는 5가 한 개다. 그래서 이렇게 5가 됩니다. 그래서 16, 16, 12, 6, 5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여기 잠깐만. 여기 4인데 여기는 4입니다. 잘못했습니다. 4. 여기도 잘못했죠. 그러면 8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더하시면 20, 32, 52, 57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볼까요? 7번. 7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 번쯤 풀어봤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7번은 집합 S가 보는데 얘가 지금 특이한 특징 얘랑 같대요. 얘랑. 자, 같다는 거는 솔직히 여기 있는 원소를 각자 더한 것도 같고 곱한 것도 같고 그렇겠죠. 더했을 때 뭐 1, 2, 3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 여기도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지만 더한 거 곱한 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왼쪽 원소 더한 거랑 이쪽 더한 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더한 거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5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가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값도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xy yz zx는 5다 이런 식을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곱하해 보는 거예요. 얘 왼쪽으로 곱하면 xy z 이렇게 곱해지죠. 오른쪽으로 곱하면 xy yz zx가 곱해져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되죠. x, y, z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거 방정식 풀면 x, y, z은 1이거나 x, y, z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t제곱 마이너스 t는 0, 치환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x, y, z가 1일까요, 0일까요? 0이라는 거는 어느 한 개가 0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0이 되면 여기는 어떤 게 0이 되고 0이 될 수, 두 개가 0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x, y, z가 뭐다? 1이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이 요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곱, 쌍의 합, 그 다음 합, 이거 갖고 x, y, z를 방정식의 근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식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x, y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이 5죠. 이렇게. 세근의 합이 5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쌍의 합이 5죠. 쌍의 합이 5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세근의 곱이 1이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x, y 방정식. 그럼 이걸 조립제법으로 하면 자, 1 여기다 적읍시다. 조립제법 해볼게요. 1,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1 해볼게요. 되는지. 자, 이렇게 하면 1, 자, 1, 자, 플러스 1, 0 되네. 됩니다. 그럼 조립제법한 결과를 통해서 요거가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죠. t 마이너스 1. 이쪽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를 이제는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알파를 이제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랑 이거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눈치챘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들 알파랑 알파분의 1은 두 근의 합인데 답이 4입니다. 왜냐면 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죠. 근이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근이 역수관계라는 건 여기서 나올 수 있죠. 이거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가? 그럼 이제 알파의 정체는 얘가 아니에요. 절대 알파는 1일 수 없어요. 알파는 1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역수끼리 더한 거 합이 4가 되겠죠. 뭐 진짜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이 C의 값이 이건 1이고 얘는 C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가장 작은 게 2 마이너스 루트 3, 1, 2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근과 이걸 가장 작은 원소를 알파라고 하면 이거 갖고서 유리화 해봐요. 그럼 얘가 알파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근이 역수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은 이걸 해석해서 찾아야 되는데 8번 조금 볼게요. 자,
A 이거를 좀 이런 걸 좀 해석할 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볼까? 좀 지우고 좀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위해서 A 이거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영역을 나눠서 계산을 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을 때 영역을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으로 놓고 자 어디 부분으로 색칠 공부하면 돼요. 만약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럼 A 차집합 B는 A죠. 그거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럼 뭐가 됩니까? 이쪽은 여기는 B A 차집합 B는 A니까 그거의 여집합입니까? BCD가 되죠. BCD가 나오죠. 여기가. 자 A 빼기 A 차집합 B가 A니까 A 여집합은 BCD. 그럼 A 교집합 B는요? 여기 A 교집합 B는 B죠. B. 그럼 합집합을 하면 여기다 쓸게요. B, C, D가 합집합이 나오고요. 자, 이거 계산한 결과는 자,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이만큼 계산한 게 이거예요. 자, 이쪽 볼게요. 이쪽은 그러면 자 B의 여집합 합집합 A. 그럼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B의 여집합은 A와 D예요. A와 D. 그 다음에 거기랑 A랑을 더하래요. A. 그럼 A, B를 더하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D죠. 이거 그리고 옛날에 했을 때 있는 부분에서 없는 걸 뺀다고 그랬죠. 이거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C의 여집합. C 빼고 다 쓰면 돼요. A, B, D입니다. A, B, D. 이렇게 된 거예요. A, B, D. 자, 그래 놓고서 이제 보면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빠지니까 BD가 푹 빠지죠. 여기 BD가. 그럼 C가 남습니다. 잘 보세요. C가 남아요. 자, 우리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여기 이쪽 다 계산한 게 이쪽 왼쪽을 다 계산한 게 이제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라는 거. 이쪽을 계산했더니 C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C. 자, C는 A가 돼야 된다. 이거죠. C 여기. 이게 어떻게 A가 됩니까? 이게 A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A가 공집합이다. 이런 게 될 수 없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 A를 공집합 취급하자 이겁니다. 공집합이죠. 집합 A가. 그래서 자, 집합 A를 지금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A는 공집합이고요. 자, 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또 그거 갖고서 문제를 좀 같이 또 다시 해볼게요. 계산해보자. A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려야지. 다시 할게요. A가 공집합이니까 다시 계산해봅시다. A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에서 B를 뺀 거예요. 공집합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뺐다. 또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이죠. 이거 계산하면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놓고요. 자, 이 공집합하고 교집합을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집합하고 이렇게 왼쪽이 여기를 U가 됩니다. U가 되고요. 자, 얘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예요. U에서 B 여집합을 뺐더니 뭐가 된다? A는 공집합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B의 얘가 U에서 U를 빼야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B의 여집합도 공집합입니다. 아니, B의 여집합이 U가 돼야 돼. 그럼 B는 공집합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제 B도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공집합이죠. 자, 그럼 여기 B의 여집합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 합집합 B는 공집합이죠. A 교집합 B도 공집합이죠. 같죠? 니은도 같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해야죠. A 여집합의 B 합집합 B 여집합은 드모르간 쓰면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어차피 이제 공집합의 여집합이 돼서 U가 되죠. U. 여기는 뭐 두 배는 아니죠. 그냥 똑같으니까 이건 2라고 쓰면 안 되겠죠.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8번은 제가 저거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죠. 자, 8번까지 했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이 나와 있고요. q는 p견 충분 조건. 일단 그러면 먼저 q하고 p를 봤을 때 q보다는 자 p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집합을 따지자면 이렇게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른 p가 필요 조건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이제 p는 자 뭘로 갑니까? 나달로 가죠. 아래 여집합으로 이렇게.
이렇게 3단 문법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요. 뭐, 자, 그럼 먼저 멀쩡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Q하고 R은 멀쩡히 나와 있으니까 그 녀석들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P를 인수분해하면, Q를 인수분해합시다. Q는 그럼 여기가 X-2, X 플러스 1이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우리는 X는 2까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했고요. 두 번째, R은 인수분해하면 8, 5, 40으로 되죠. 자, X 마이너스 8, 그 다음 X 플러스 5 이쪽이 이렇게 되니까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수직선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수직선상 표현해볼게요. 표현해봅시다. 먼저 지금 이 부분이 Q에 해당하는 거죠. Q 이 부분이 R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근데 R의 여집합을 구해야 돼요. R은 아니라 R의 여집합. 그러면 이제는 R의 여집합은 요거의 반대 표현이니까 5에서부터 마이너스 5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R의 여집합. 요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R의 여집합을 이용합시다. 자, 먼저 Q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Q를 표현해 보면 자, 마이너스 1, 이 부분 2,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요 사이가 돼갖고 요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Q가 됩니다. 그리고 P는 아직 모르죠. P는 상황을 모르는 거고 R의 여집합이니까 R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5부터 구멍이 뚫렸고요. 이렇게 해서 8까지 이 부분이 R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선생님이 한 건 Q하고 R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 P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로. 자, 그럼 P는 뿔마 A잖아요. 뿔마 A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해서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A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서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가 자, 최대 양의 정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A는 2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A가 2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쪽 부분은 2보다는 A가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왼쪽 보면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걸 연립해서 풀면 공통된 부분이 나오는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여기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 그럼 이제 A는 이렇게 돼갖고 1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공통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공통된 부분을 자, 결론 내립시다. 공통된 부분 찾으면 파란 걸로 할게요. 자, 5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는 거 공통 부분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의 최소값은 저기 보면 최소값은 M이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죠. 3 정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을 빼면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됐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여기는 좀 지울게요. 10번은 실수 X에 대한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요. 모든 실수와 2차 부등식 판별식을 쓰는 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판별식을 써서 우리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항하면서 해볼게요. 자,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넘기면 플러스 2k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정리해볼게요. x 제곱 플러스 2kx 그냥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면 되냐? 판별식을 쓸 수 있게끔 해볼게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 좋겠죠. 짝수 판별식. 자,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면 이 부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c를 쭉 빼버려요. 이렇게 쭉 빼버리는 걸로 해볼게요. 자, 판별식 썼을 때 항상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이렇게 풀면 돼요. 지워지고요. k 값이 이제는 2 이상이 되니까 우리 상수 k의 최소값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1번은 세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조건이 있고, 이거 2차식, P는 2차, Q도 2차, R은 1차.
자, R은 P기한 충분 조건. 그럼 이제는 R은 이제 P기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R은 이렇게 된 거죠. R은 자 P기한 충분 조건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 보면 Q는 R이 귀한 필요 조건. 자 R보다는 Q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자, R보다는 Q가 더 크다. 이렇게. R이 이제는 P에도 포함되고 Q에도 포함되는 모습이 됩니다. P하고 Q. 자, P하고 Q는 모두 2차식인데 같으면 안 돼요. R하고 Q가 같아 버리면 P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림으로 따지자면 R은 이렇게 P에 퐁당 들어간 같으면 안 됩니다. P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R은 자 이렇게 돼야 돼요. Q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돼요. 확실히 커야 됩니다. 요거는 같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충분 조건이라고만 했지만 같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필요 충분은 아니라는 거, 필요 충분은 아니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R하고 이게 같아지면 중근이 될 수 있거든요. 중근이 되면 Q는 R이 귀한 뭐가 됩니까? 필요 충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좀 조심해서 하라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부터 해서 P 집합 P부터 찾아볼게요. 집합 P는 그러면 진리 집합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자,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6이 진리 집합이 되겠습니다. p. r은요? r은 뭐 그냥 뭐 마이너스 2분의 b가 진리 집합이죠. 그럼 요게 여기에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퐁당. 요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는 얘가 같다 두 가지 가능성으로 놓고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고요. 그렇죠? 자, 즉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b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b의 값은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b의 값이 이번에는 6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6이라고. 그럼 이제는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자, 이것도 다 찾아야 돼.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거.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해봅시다. Q는 R이기 위한. Q는 이제 정체를 모르는 건데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중근을 가지면 안 돼요. 요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은 R이 이렇게 자, 이 경우 B가 2인 경우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이 경우는 B가 2인 경우죠. B가 2인 경우.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Q를 만들어냅시다. 마이너스 1이 근을 가지니까 자, 이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인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이거 중근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는 1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a가 돼서 a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2이 되는 순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이게 중근이 돼요. q가 마이너스 1 중근이 됩니다. 그럼 얘가 r하고 q는 필요 충분이 돼버리죠. 지금 이것처럼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이 됩니다. 즉 b는 2일 때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필요 충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빼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될 수 없겠구나. 답이 나오긴 한 건데 또 해봅시다. 맞는지도 봐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0일 때라 생각해봅시다. b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그러면 r이 6이 됩니다. 자, r이 6이 돼요. 6은 이제 q 이거의 근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에다가 이제 6을 대입하면 6, 6이 36, 6이 12 플러스 a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a가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마이너스 48. 자, 마이너스 48이니까 다시 이제 여기다 인수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볼까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8을 검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답은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x 68이 48로 나올 거야. 68이 48 8 8로 6 플러스 8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이제 6이라는 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는 딱 더 큰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6일 때 이렇게. 자, 그럼 아무튼 A값, B값 다 나왔죠? A값은 아까 계산하는 마이너스 48과 B값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A값, 자, 마이너스 48과 그러면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12, 3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36이 돼서요. 자,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x가 양수일 때 이제 이 넓이가 9 이하가 되도록 해달라. 좌표가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경계값이 답이 되니까 그 경계값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얘를 이제 0,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0,0으로. q의 좌표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동을 시켜서 얘네들을 자
얘네들을 이제는 이동을 시켜서 0,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얘를 자 이동시키고 얘도 이동시키고 얘도 똑같이 이동시켜 봅시다.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죠? 0,0으로 만들어줘. 1씩 더한다 이거야. 1씩. 1씩 더하면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여기도 1씩 더하면 미지수로 놓을 수 있겠죠. x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x분의 k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자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바깥에 곱하고 안에 곱해서 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넓이 구할 때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빼도 돼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바깥에 곱하면 먼저 바깥에 곱하면 9x 플러스 9 마이너스 9x 이거 마이너스 9를 묶을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빼기 안에 곱하면 x분의 k 어차피 절대값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돼요. 같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냥 플러스로 절대값 쓰는 것들은 계산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화살표 나오네.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L로 2로 나눠야죠. 2로 나누면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그것이 몇이야? 최소값 9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9 이하가 된다. 자 그럼 이제 1 넘기면 18이 되고요.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자 그럼 9x 플러스 9 플러스 x분의 k는 자 18이 되고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는 또 해주면 계산해 줍시다. 9x 플러스 x분의 k가 되고 1을 넘기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산술기가 쓰는 형태가 되죠. 최소값 할 때는 산술기가 쓰지 않습니까? 2 루트 자 여기 9x x분의 k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9가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3으로 튀어나가죠. 여기 나올 때는 얘가 9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때는 3으로 나오죠. 3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6 루트 약분되고 얘네들은 6 루트 k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그럼 이제 루트 k 이렇게 계산합시다. 이렇게 6, 3 이렇게 저 6, 3, 18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렇게 놓고 9 안 뺐네요. 잘못 계산 실수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가 9가 이항돼서 9가 이항돼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계산을 9라고 썼어야 되는데 알겠죠? 이렇게 여기를 그러면은 지우고 9라고 고칠게요. 루트 k가 2분의 3 k는 4분의 9 이런 형태로 제곱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답을 찾아봅시다. 2보다 작은 거가 되니까 정답은 2보다 작은 2번이 되겠죠.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자연수 개수는 4분의 9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9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3루트 2, 이 길이가 3루트 2고요. BC는 4, 밑변 4고 CA가 루트 10인 삼각형에서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거를 찢어서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구조는 이 점 2를 이렇게 이 직선에 대칭시켜서 1로 보내요. 이렇게 이 지점으로 그렇게 보내고 요 2를 또 여기 이거를 대칭시켜서 1로 보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봅시다. 자, 이 2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를 대칭 이 직선에 대칭시킨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수직이 되면 되게끔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럼 이제는 그 점이 요 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길이가 같겠죠? 이렇게 이동시켜서 하고요. 이쪽 길이도 같게끔 여기로 이동을 좀 시켜주는 거죠. 직선에 대칭되게끔 이렇게 대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점이 또 일로 좀 이렇게 대칭되게끔 이렇게. 그럼 이제는 우리는 딱 펼칠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되냐? 시작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최단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이 부분이 1로 바뀌고 이 부분이 1로 바뀌니까 일직선상이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제 직선들을 설정해 나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선들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AB 직선의 방정식과 AC 직선의 방정식, 점 E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A, B는 이 B를 원점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왜 원점으로 놓냐면 이게 3루트 2라는 걸 보면 직각 이등변이 생각나면 좋을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이런 형태로. 자, 그리고 밑변이 4라고 했으니까 좀 그걸 좀 끼워 맞춰 나가 볼게요. 자, 먼저 여기를 원점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잡을게요. 자, 이쪽을 원점으로 잡을게요. X축으로. 자, 이렇게 X축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 A 좌표는 이 길이가 3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3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는 3,3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가 될 거예요. 그렇죠? 3루트가 되니까 직각이 등변이니까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3,3에서 수선의 발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 보이죠? 직각 이등변이 되고요. 여기 90도고 여기 이제 3,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집이 되려면 4,0이 돼야 돼요. 4,0.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3,0 이거는 왜 3,0이 중요한 좌표가 되냐면 2가 여기에 2라는 점이 여기 있어야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점 A를 원의 중심으로 놓고요. 점 A를 원의 중심으로 놓고요. 그렇죠? 자, 그런 걸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점 A를 원을 그린다 생각해요. A가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 생각해봅시다. 이런 원이 그려졌다 생각해봐요. 이런 원이 그려질 수 있고요.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또 그러면 이번엔 중심이 다른 원으로 또 그려볼게요. 파랗게 여기가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반지름이 요걸로, 반지름이 요거였다 칩시다. 만약 이 위치가 3,0이 아니면 그러면 원이 그려지면 더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커지는 원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 최단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걸 대칭 이동시킬 거 아닙니까? 대칭 그런 거잖아요. 대칭 이동하면 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어렵네. 그렇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 큰 원에 더 큰 반지름이 더 큰 원에 길이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 얘는 여기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요거는 더 반지름이 짧은 원에 현의 길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코스일 때, 즉 수선의 발, 여기 3,0일 때가 답이 될 겁니다. 3,0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생각까지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수선의 발일 때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3,0으로 놓고 풀게요. 3,0으로 놓고요. 얘를 이제는 이동시킵시다. 여기로 이동시키면 얘가 뭐가 됩니까? 0,3이 됩니다. y는 x 대칭이니까. 자, 0,3이 되고요. 자, 3,0을 자, 이제는 이 직선에 대칭시키는 이 직선 이름은 여기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직선 이름은, 자,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자, 3,4를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죠. 직선 L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점이 3,0이고 이거를 대칭시켰을 때 이 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놓은 거죠. 자, 일단 기울기 조건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자,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이었을 때 기울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자, a-3분의 b는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3의 수직이 되는 기울기 3분의 2다 놓고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식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a-3은 3b, 즉 a-3b는 3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식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식을 챙겨 놓고요. 됐나요? 이렇게 요 식 세워 놓을게요. 이 조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중점 조건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중점 조건. 중점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게 중점이잖아요.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3, 자, 2분의 b가 중점인데 이 중점을 이 x 이쪽, 요거는 y 이쪽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저는 y에 대입하고 x 대입해서 계산해 봅시다. 2분의 b는, 자, 2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9, 마이너스 9로 해야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9 전개한 거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고 양변에 2를 곱해서 b는 자, 마이너스 3a 자, 마이너스 9 2를 곱했기 때문에 24 이렇게 나와요. 24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잘렸네. 자, 그럼 요거를 갖고 식을 세우면 3a 플러스 b는 자, 요 24에서 이제 9를 빼주면 되겠죠. 24에서 9를 빼서 15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요 식 갖고서 연립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울게요. 자, 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립을 하면 자, 위의 식에다 3배를 할까요? 위의 식에다 3배를 해서 3a 자, 마이너스 9b는 9 자, 빼줄게요. 빼주면 10b는 자, 빼주면 6이 나오고요. b는 지금 5분의 3이 나옵니다. 좀 b가 5분의 3 분수로 나와요. 좀. 자, 그럼 그 a 값도 구할 수 있죠. a는 자, b가 5분의 3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a는 5분의 3 더하니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5 3 더하기 5분의 요걸 한 거죠. 9 이렇게 9를 해줘야 돼요. 얘는 5분의 15가 되고요. 5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A 값은 5분의 24가 나와요. 됐죠? 아, 참 어렵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좌표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구한 좌표, 이 좌표 이름 써볼게요. 5분의 24, 나왔습니다. 5분의 3이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거리 구하면 됩니다. 누구랑 거리 구하면 되죠? 이쪽 부분과 맞죠? 이쪽 부분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 한번 시원하게 구해봅시다. 자, 이제 이거를 또 무식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좀 요령껏 피타고라스를 자, 루트 5분의 24의 제곱 5분의 24의 자, 제곱 자, 더하기 3에서 이제는 여기 3에서 5분의 3 빼면 5분의 15에서 빼니까 5분의 1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는 이제 최대공약수 빼야 돼요. 무식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최대공약수 먼저 빼줘야 돼요. 자, 5분의 12가 최대공약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2하고 1이 남죠. 이렇게 2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12 루트 5가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PQ의 값은 이게 되니까 곱해서 60이 정답이 되겠네요. 60 됐죠? 이렇게. 그래서 13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14번 볼게요. 14번은 자, 2, 3, 4, 5, 6, 7, 8에 대해서 b는 개수가 2개 이상이 되고요. 집합 모든 원소의 곱은 8의 배수이다. 자, 8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을 찾아야 돼요. 자, 8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은 일단 8 하나만 있어도 돼요. 8의 배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이런 경우라도 놓고 해볼게요. 일단 8 포함한다. 8 하나만. 8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8 하나만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는 8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8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냥 8을 포함한다. 그 생각을 해야 돼. 8을 포함하는 경우 8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솔직히 8이 될 때는 이렇게 곱해도 8이 나오거든요. 2, 4. 여기는 2하고 4를 포함한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쪽 집합. 여기에는 2하고 4가 같이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2하고 4가. 알겠죠? 2하고 4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하고 4가. 그렇죠? 이래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다 생각해서 볼게요. 2하고 4를 포함해도 8이 배수가 되니까 그 경우도 생각해보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8의 배수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있나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도 있죠. 6이 있기 때문에 이제 4하고 6을 곱해도 8의 배수가 돼요. 4하고 6이. 그쵸? 4하고 6이 같이 있으면 8의 배수가 됩니다. 2하고 6은 안 돼도 여기에 4하고 6이 이렇게 있어도 이제는 8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자,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잘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화끈하게 편하게 이쪽 부분부터 합시다. 이쪽 부분부터 여기부터 색칠할게요. 여기 부분을 먼저 구할게요. 1번 여기를 먼저 구할 거고요. 그 다음
어디 부분을 구할 거냐면, 이번은 요쪽 부분을 할게요. 여기만 하는 거. 세 번째는 여기를 할게요. 여기 쪽만. 마지막에 여기를 할게요. 4개로 쪼개서 할 겁니다. 4개로 쪼개서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첫 번째, 팔을 포함하는 경우. 팔만 포함하면 돼요. 자, 그냥 화끈해. 뭐 겹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팔 포함. 그럼 이게 지금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몇 개예요? 7개잖아요. 7개. 7개인데 팔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6개죠. 7 빼기 1에서 6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6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팔을 포함하는 거 문제 보면 요렇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거에 이게 걸리죠. 그래서 64개에서 1개를 빼야 돼요. 요거 하나를 빼줍니다. 그래서 63개가 팔을 포함하는 거에 나와요. 63개가 됐죠. 이 부분.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 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하고 4는 포함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8은 포함하면 안 돼요. 여기는 8이 없어야 돼요. 8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 여기에는 2하고 4만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6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6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죠. 6도 있으면 안 된다. 8도 있으면 안 된다. 6도 있으면 안 된다. 온리 2하고 4로만 여기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 부분 집합으로 만들면 됩니다. 집합.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에 자, 7제곱에서 관련된 게 하나, 둘, 셋, 4개가 관련돼서 4개를 빼면 8개가 나옵니다. 자, 2하고 4를 포함하는 집합 8개가 나와요. 자, 대신 8은 아까 겹치니까 셌잖아요. 이쪽 부분에 셌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을 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4하고 6을 포함하는 걸로 할게요. 4하고 6을 포함해야 돼요. 그럼 대신에 이제 누군 포함하면 돼요. 여기 2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마찬가지로 8도 포함하면 안 되겠죠. 얘도 빼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련된 게 이제 4개가 관련되기 때문에 8개 나옵니다. 관련된 게 4개예요. 네 번째는 어디냐? 독특한 여기입니다. 여기는 자, 어떻게 된 겁니다. 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겹쳐지는 부분. 자, 그럼 얘는 8의 배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8의 배수가 되냐면 여기에는 신기하게 2도 포함하고요. 4도 포함하고요. 6도 포함해도 8의 배수가 돼요. 2, 4, 6이 다 포함해도 돼요. 여기는 뭐 2, 4, 6, 8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2, 4, 6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하고 4하고 6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렇죠? 겹쳐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의 배수는 여기 포함 안 되죠. 8의 배수는 여기 포함 안 되니까 8의 배수는 뺍니다. 이렇게. 관련된 게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관련됐기 때문에 8이 돼요. 8. 자, 그럼 우리는 계산해주면 여기가 83 이거 다 더해서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63을 더해서 계산해주면 8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이제 그 코슈바르츠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슈바르츠로. 자, 양수라고 했고요. 이런 식을 봤을 때 반반 치킨으로 2분의 5 넣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슈바르츠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풀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번쯤 풀어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코슈바르츠 세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팅을 먼저 잘 해줄게요. 세팅은 가로치고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은 제곱이 들어간다. 그럼 얘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자,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루트 11 마이너스 2x에 이렇게 알맹이 넣고 제곱. 이쪽도 루트 13 마이너스 2y에 알맹이하고 제곱. 이쪽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얘가. 우리가 요 녀석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됐나요? 지금 자리가 좁아서 그런데.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1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1의 제곱. 이렇게. 자, 요걸 계산하면 11-2x 13-2y가 되고요. 이쪽은 2가 되고요. 이쪽은 우리가 구하는 이거 그냥 치환해서 그냥 이거 우리가 최대값이잖아. 답이라고 합시다. 답의 제곱이라 하자. 이렇게. 요 계산해주면 24-2 x 플러스 y가 되는데 이 x 플러스 y가 여기 5라고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5라고 놓으면 얘가 10이 되죠. 이 10. 저기 지금 10이 됩니다. 10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10이라고 계산해 주고요. 요거 계산해 주면 14가 되죠. 14하고 2를 곱해요. 14하고 2를 곱하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의 제곱이 28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7 플러스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함수 1번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 R로의 함수 볼게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문제니까 이게 단절된 그래프잖아요. 단절된 그래프에서 어떨 때 1대1 대응이 되는지 그거만 살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쪽은 0보다 작을 때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리는데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요까지만 그리면 되죠. 이쪽은 다 그릴 필요 없고 요까지 그려주면 돼요. 요까지. 자, 0보다 작을 때 요까지 구멍 뚫려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줄 차례인데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만났을 때 두 군데서 만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쭉쭉 증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A-1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A-1 기울기. 그 기울기가 양수면 되겠다. 아니야 음수면 되겠다. 기울기가 그죠? 지금 음수면 되겠다. 즉 A가 1보다 작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서 넘어갈게요. 2번. 자, 이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럼 지금 일단은 항등함수가 되는 키워드 할 때는 항등함수 되는 키워드 할 때 어떻게 해요? x랑 만난 거 y는 x랑의 교점을 찾습니다. 자, y는 x랑의 교점을 찾아보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는 x라고도 풀죠. 자, 그리고 넘겨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자, 인수분해 했을 때 x로 묶고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자, 마이너스 1 0 4가 되겠죠. 이렇게로 하면 이게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항등함수의 공집합이 카운트를 썼는데 이걸로 카운트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쵸? 3x 제곱. 그럼 몇 개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개수가 2의 부분집합 만들면 2의 세제곱이 되죠. 공집합 빼니까 7개의 이게 집합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합을 구하라 이겁니다. 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집합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도 한번 나오고 0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자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면 다 합쳐질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을 모조리 다 더하라 이거죠. 모조리 다 더하라 이겁니다. 또 언제 다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골고루 다 있겠지. 마이너스 1도 몇 번 있겠고 0도 몇 번 골고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놓고 자 이게 도대체 몇 개 있을까 요거를 생각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을까는 자, 마이너스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보면 똑같이 개수 똑같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한 개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지금 2의 세제곱에서 요거 반드시 포함하니까 하나 빼는 거잖아요. 이거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일단 우리는 4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가 4를 써주면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4 곱하기 여기 3이니까 4, 3, 1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했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인데 번호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 해볼게요. 이쪽은 이제 합성함수를 그려야 돼. 합성함수랑 2분의 1x 교점을 찾아야 돼요. 합성함수를 그리는 걸 잘 해서 합성함수가 1에서 변화를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 1을 옆으로 칩니다. 옆으로 치는 게 편해요. 옆으로 쳐서 자,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찍습니다. 여기 그럼 2분의 3이겠죠? 자, 그럼 한번 합성하면 자, 얘가 1, 0, 1, 2로 가죠. 자, 그래서 0, 1, 2분의 3, 그 다음 2인 점을 찍었을 때 한번 합성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1, 0, 1, 2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자신 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뭡니까? 0이 나오죠. 0.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 0, 1, 0, 1을 여기다 그리면 됩니다. 0일 때 0을 찍고요. 자, 1일 때 2를 찍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분의 3일 때 0을 찍고요. 자,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럼 또 반듯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2를 찍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fx 그래프 그랬고요. 자, 2분의 1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2분의 1x는 자, 2일 때 2,1을 지나지 않습니까? 2,1 지날 거 아니에요? 2,1을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딩동 만나는 게 이제는 보이게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쪽. 그 다음에 파란 거랑 빨간 거 2개, 3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점에서 만나죠? 보이죠? 어딘지?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쪽 문제 풀어볼게요. 이쪽 문제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직선일 때 역함수랑 자기 자신 같은 거는 그냥 온리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y는 x이거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일 때 k 형태일 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얘가 아니지 않습니까? k가 1이니까 자, a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질르셔도 돼요. 자,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y는 x 얘 자기 자신이거나 이거 뿔마 x 이거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 되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형태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정확히 되면 y는 x 대칭해도 얘를 그대로 대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할 수 있어요. 역함수 그런 거 잔인하게 나왔는데요. 되게 꼬였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규칙만 찾아서 하면 돼요. 자, 서술형처럼 쓰긴 해야 됩니다. 서술형처럼 쓰긴 해야 되니까 자, 서술형 대비 서술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답을 맞추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것부터 하기 전에 함수식을 먼저 써놓고 해야 돼요. 서술형을 대비하려면 함수식을 좀 써놔야 됩니다. 함수식을 좀 써놔야 돼요. 자, 아주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쪽부터. 자, 일단 fx식을 써볼게요. fx식은 자, 경계를 나눠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fx식이 자, 0에서 1까지는 어떤 겁니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기울기만 잡아주면 돼. 편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어디까지? 0에서부터 x는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2x가 되겠죠? 2x고 1,0을 지나는 거. 요거 하나 1,0을 지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끔 이렇게 1에서부터 x는 2 이렇게 하면 fx를 그린 거예요. fx를 맞힌 거예요. gx도 바로 써줄게요. gx를 써주면 자, gx는 이제 구간이 좀 많겠죠. 여기 이렇게 다 돼야 되니까. 자, 구간으로 낮으면 일단 기울기가 얘는 2분의 1일 때 2 올라갔으니까 4죠. 4. 첫 번째 4x 그대로 4x 어디? 0에서부터 x는 2분의 1까지 이렇게 놓고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기울도 똑같아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4x로 갈 거고 요번에 1 대입하면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대입했을 때 0이라고 여기 1 대입하면 0이죠. 1 대입했을 때 0이다. 1 대입했을 때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면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2분의 1에서부터 x는 1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이쪽 그 다음 여기 그래프죠. 여기 그래프는 자, 기울기 또 4겠죠. 4니까 여기가 4라고 놓고요. 자, 이건 1 대입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1 대입했을 때 0이니까 여기 요 지점 이러니까. 자, 그러면 얘는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로 정형을 잘라 이렇게 됐죠? 글씨가 좀 지저분하네. 이렇게 하고요. 2분의 3 잘 보이게 해줄게요. 자, 마지막 자, 기울기 마이너스 4x겠죠? 이거는 2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3에서부터 x는 2 이렇게 일단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부분 점수를 도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합성한다는 거니까 합성한다는 거는 이제는 이거를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g를 이제 g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g를 h 함수 얘를 이제 대입을 해서 gx를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이거 좀 오타 난 것 같아요. y인데 오타 났네요. gx를 f에 대입합니다. 이거 좀 오타가 났었네. y인데 자, gx를 f에 넣는다. 자, gx를 이제는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식은 써줘야지 지금 부분 점수 맞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x자리에다가 gx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 gx 플러스 2 이쪽에다는 2g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고요. 0에서부터 gx는 자 1일 때 이렇게 여기는 1에서부터 gx는 2일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gx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gx가 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로 들어간다. 여기로 다 집어넣으면 돼. x자리를 gx가 점령해버리면 자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마지막은 뭘 하면 되냐? 얘를 함수식으로 바꾸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 대입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범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고 거꾸로 맞추는 걸로 합성함수 그린 다음에 거꾸로 맞추는 걸로 해줄게요. 자,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다 하는 거는 너무 무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거는 자 옮겨볼게요. 저도 옮겨볼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합성함수식을 만들어 봅시다. 합성함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 f가 주인공 함수니까 f의 변화를 일으킨 시점을 찾습니다. 1에서 변화를 일으키죠. 1에서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 1을 자 옆으로 칩니다. 옆으로 1을 옆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만난 애들이 생길 겁니다. 만난 애들이 이 만난 애들이 생기는데 이 만난 애들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잡아야 될 점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자 봅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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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인트 여기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0을 넣겠죠. 0 천천히 합시다. 0 넣어서 0을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2분의 1보다 더 작은 거니까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3이겠고요. 그 다음 4분의 3 다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고요. 4분의 6이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4분의 6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6, 4분의 7 마지막에 4분의 7 다음에 2죠. 이렇게 0을 이제 태우면 이게 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0 넣으면 0이고요.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 돼요. 가면 따라가면 돼요. 0, 1, 2, 1, 0, 1, 2, 1, 0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보내면 돼요. 뭐 대입하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0 넣으면 0이고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0, 1, 2 다시 내려오고 1, 0 그죠? 0, 1, 0 그 다음에 다시 0, 1, 2 1, 0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0 넣으면 자 이거는 이제 어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G를 타고 왔죠. 그럼 F에 넣어야 돼요. F 그래프 이거 보고 찾아야 돼. 이거 보고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0을 넣으면 2가 나옵니다. 2.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답이 되는 거니까 잘 적을게요. 2. 자 1을 넣으면 얘가 0이 나와요. 2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와요. 그럼 지금 딱 그래프 보니까 2, 0, 2, 0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0 넣으면 그렇죠. 이렇게 2 1 넣으면 0, 2 넣으면 2, 1 넣으면 0, 0 넣으면 2. 자, 이 그래프를 그러면 어디다 그리는 게 좋다? 자, 이거 좀 여기에 더 씌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그러면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지우고 여기다가 더 씌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을 좀 잘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반틈 잘린 구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좀 그려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2를 대입하고요. 2, 0일 때 2 여기다 찍겠죠. 이렇게. 규칙 찾으면 그다음 그대로 이어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 때 0이에요. 요 지점 그대로 내려 요 지점이죠. 여기가 이제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 이으면 돼요. 파란색으로 이을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요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땅 때려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여기인데 내려오는데 만나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또 여기죠. 규칙이 똑같아요. 이렇게 1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0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게끔 그래프들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올라가고요. 이렇게 여기도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0일 때 2, 4분의 1일 때 0,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2, 2분의 1일 때 2겠죠?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가 1 넣으면은 0, 4분의 3, 여기 4분의 3일 때 0 맞죠? 4분의 3일 때 0. 1일 때 2, 1일 때 2 맞죠? 1일 때 2. 그 다음에 4분의 5일 때 0, 4분의 6일 때 2, 4분의 7일 때 0 이렇게. 자, 마지막 그러면 함수만 쓰면 돼요. 그래프 그렸으니까 마지막 함수식만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됐죠?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제 함수식만 완성해 나가면 돼요. 자, 구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지막 엔딩으로 함수식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쓰고요. 그럼 f 합성함수 gx는 자, 쭉 나열하면 됩니다. 몇 가지 엄청 길겠죠, 이게. 그쵸? 엄청 길겠죠? 엄청 길게 나열하게 되겠죠. 그래서 쭉 나열해 봅시다. 아이고. 자, 8개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8개. 자, 0에서, 여기는 이제 기울기를 이제는 4분의 1 되니까 8x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8x. 기울기는 뿔마로 계속 나갈 거예요. 8x. 이렇게. 그리고 헷갈리면, 이제는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범위는, 자, 0에서부터 구간이 4단계로 이제 4분의 1, 이렇게 놓겠죠. 4분의 1.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뻔해요. 이 범위는 4분의 1에서부터, 한 칸씩 더 올라가면 돼요. 4분의 2. 즉, 2분의 1이겠고요. 그 다음엔 뭐겠어요? 2분의 1에서부터, 자, 4분의 3이겠고요. 그 다음 4분의 3에서부터 1이겠고요. 1에서부터 4분의 5겠죠. 이렇게. 그래서 4분의 5겠고, 그 다음에는 4분의 5에서부터 4분의 6까지겠고요. 2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2분의 3으로 쓰는 게 낫겠나? 이렇게 쓸게요. 2분의 3으로. 자, 그럼 2분의 3에서부터 4분의 7이겠죠. 마지막 4분의 7에서부터 x는 2, 마지막 2까지. 자, 그러면 뿔마 8x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대입하면 돼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거는 이제는 8x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이쪽은 플러스 8x가 되겠고,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그 다음 순서 맞겠나? 이렇게. 8x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마지막엔 플러스 8x가 되겠죠. 자, 뒤에 상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이 상수를 할 때는, 첫 번째가 이제, 요점 집어넣을까요? 2분의 1, 2. 두 번째, 2분의 1, 2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 2분의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2분의 1 넣으면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예, 그러면 두 번째, 요쪽은,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2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4에서 6을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1 집어넣었을 때로 할까?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옵니다. 1 집어넣을 때 2.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으면은 얘가 8이니까 2가 나오려면 빼기 6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인데, 10이 돼야지 2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분히 점 대입해서 하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4분의 5, 뭐 어떤 점 할까? 여기 했고, 요점 할까요? 요점? 자, 2분의 3 대입했을 때 2 나와야 돼.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하면 얘가 12가 돼요. 12가 되니까 10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보니까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10 마이너스 10 규칙이 있네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쪽.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그리고 규칙이 뭐냐면 2에서 6으로 갈 때 4칸 올라갔죠. 4칸. 4칸. 좀 센스 있으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4칸 커졌어요. 4칸. 플러스 4칸. 6에서 4칸 커졌죠. 그럼 여기 14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봐도.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써줘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